안녕하세요. 글로벌 모터스 최영석입니다. 오늘은 최근 일고 있는 자동차 회사들의 AI 채용에 관해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만약에 새 차를 샀을 경우에 그 차에 AI가 어떤 정도로 나에게 혜택이 되고 도움이 되는지 체감을 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아이오닉 5, 9의 그 시승회에서 몇 가지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아이오닉 그 나름대로 그 대답이 자연어 음성에 대응한다는 것도 상당히 발전해 있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은 있지만은 제 기준으로 그 제미나이라든가 플렉시빌리티 이 몇 가지 이 생성형 AI를 사용한 검색 엔진을 사용해 보면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들이 어떤 내가 질문을 하게 되면은 그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 답을 해서 정리를 해서 주는데 그 아래쪽에 인용한 사이트를 표시를 해서 나름대로 신뢰성을 제공한다고 하고 있죠. 근데 그것이 사실 얼마나 신뢰성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원본, 인용한 사이트가 또 문제가 생기겠죠. 이것은 제가 2년 전에 이맘때 생성형 AI, 오픈 AI가 등장했던 생성형 챗GPT를 처음 소개했을 때 제가 했던 질문이 다시 떠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다른 회사들이 만들어 놓은 컨텐츠를 베이스로 해서 내가 검색한 것들을 잘 정리해서 준다고 했을 경우에 그것을 편리하게 사용한다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될 경우에 2년, 3년이 지나면 원본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원본을 만들지 않아도 이런 검색 엔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원본을 생산하는 회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원본을 생산하는 회사들이 지적재산권 요구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그게 현실화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 AI 검색 엔진들이 각기 나름대로 특징을 가지고 답을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그게 정답은 아니죠. 이제 그게 이제 자동차에 될 경우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 우리 앞에 등장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자동차 회사에서는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그냥 이 팩트 중심으로만 좀 사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저는 항상 이런 걸 생각합니다만 CES라고 하는 행사가 엄청나게 대단한 신기술을 소개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 놀라운 미래를 상상할 수 있게 하는 기술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CES 2025는 젠슨황으로 시작해서 젠슨황으로 끝났다고 하는 그 분야 전문가들의 말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젠슨황이 우리나라 구정 때 그 딥시크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주가가 폭락을 했죠. 저는 이게 사실은 이제 CES라든가 이런 행사들은 투자은행들이라든가 애널리스트한테 굉장히 좋은 이슈죠. 거기에서 나오는 새로운 내용들을 가지고 굉장히 부풀리기를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굉장히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 기술들은 대부분 좀 시간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방향을 가는 것은 맞는데 인공지능만 하더라도 5년, 10년 정도 걸린다는 이야기를 누차례 들었었는데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미디어들 보면은 삼성이 장악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느낀 것은 미국 회사들이 1,509개 회사가 참여를 했고 중국 회사가 1,339개 회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CES 2025에요. 그만큼 엄청난 그 중국 기술의 발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과연 그렇다면은 미국의 인공지능과 이 중국의 인공지능이 앞으로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니까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을 한다거나 생각을 정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싸움에서 결국은 투자자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만 뭐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면 자동차에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당연히 짚어보게 되죠. 근데 일단 아시다시피 AR을 하더라도 그게 소프트웨어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은 여전히 소프트웨어 기술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을 제대로 완전히 해결한 회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이 대세가 되다 보니까
인공지능을 자동차에 적용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에 시달리고 그래서 또 엄청난 투자를 하게 되죠.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BMW는 맞춤형 운전 경험을 제공하겠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챗GPT를 도입해서 실용적인 기능을 강조하겠다. 폭스바겐은 마찬가지로 챗GPT 도입해서 구체적 기능을 그, 기술들을 도입하겠다는데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더불어서 느끼는 게 지금 차에서 이런 식의 기능들을 대입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미 간략하게 익숙한 방법으로 다 모든 것들 해결할 수 있죠. 근데 굳이 운전하면서 자동차를 사용해서 자동차에서 그걸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정지된 상태에서 이용하는 걸 전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죠. 또 소니 혼다도 AI 데모를 선보이면서 이 앰비언트 라이트를 통해서 차량 내 분위기를 바꾸겠다. 그게 그렇게 혁신적이라고 느껴지시나요? 디스플레이를 바꾸겠다. 게임 스타일을 배경화로 적용하겠다. 그게 이제 이미 몇 년 전부터 봤던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것이 실용성이 부족하고 단순한 시각 효과에 그친다라는 비판을 이번에 많이 받았었죠. 또 혼다는 혼다 아시모에스라는 것을 옛날에 그 혼다가 그 로봇을 만들었을 때 이름이 그 아시모에스입니다. 아시모에스를 선보이면서 OTA 업데이트 무슨 업데이트 말하는 겁니다. 개인화, 맞춤형 주행 경험을 제공한다. 디지털 UX, 향상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모호성. 이게 말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앞에 말한 세 가지가 구체적인 설명, 기능 설명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인공지능 관련 기능들을 소개하는 회사들이 그렇듯이 무엇을 대단하게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는 알 수 없다. 제가 모두에서 제목으로 썼던 킬러 기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튜브에서 굉장히 유명한 박사분들이 나오셔서 인공지능이 어떤 혜택을 줄 것이다 말하는데 그 내용 중에서 가장 자주 들었던 내용이 내가 해외여행을 가고자 하는데 그 해외여행을 가고자 할 때 인공지능을 통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다 맞춰서 해준다. 그렇게 된 경우는 아직 없었고요.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여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조금은 그 이상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여행은 준비하는 과정부터 스스로 뭔가 생각하고 그 아이디어를 짜서 만드는 그런 즐거움도 있는데 그것을 AI가 다 해준다라고 해서 끼로는 굉장히 그럴 때 보이지만은 실제 그게 무엇을 주느냐,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한테 어떤 혜택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답이 없습니다. 그런 한편은 이제 중국 기업들이 더 이제 대세가 되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죠. 딥시크가 나오기 전에 작년에 샤오펑은 이 AI 정의 자동차라는 용어를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를 넘어서는 그런 용어를 등장시키면서 앞으로 인공지능이 전기차보다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을 했었죠. 그리고 지리자동차, 그 산하의 지커, 그리고 많은 중국 회사들은 딥시크 AI 모델 통합을 완료했다고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국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긴 하지만은 무엇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답이 없고 그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가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봤을 때 AI 기능의 실용성 문제, 그러니까 기존 음성 비서하고 차별점이 아직은 뚜렷하지 않다는 겁니다. AI라는 단어가 붙은 것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충전소 안내 같은 경우를 그 예를 들었었는데 현대자동차가 아이오닉 5 2022년에 처음 출시했을 때 제가 시승해서 느낀 게 내비게이션의 내에 근처 2km 내에 충전소가 있습니다. 라고 흘러가는 문자가 떠요. 그건 이미 모르기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 맞춤을 추천한다고 하는데 실제 그것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확실한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AI는 사실은 제가 느끼기로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마케팅 측면이 강하다. 워낙에 과장돼 있다. 거의 모든 전문가를 동원해서 AI로 인공지능으로 세상은 바뀐다. 그래서 AI를 하는 회사가 하지 않는 회사와 다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죠. 개인도 AI를 이용한 사람과 AI를 이용하지 못한 사람을 구분해서 세상을 그렇게 가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기능 설명이 아직은 없습니다. 또 실제로 사용자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확실치 않습니다.
특히 자동차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융합이 되고 통합이 되느냐가 앞으로 큰 문제일 텐데 지금 우리가 이제 질문해야 될 게 그러면 실용성, 운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안전성, 운전자가 보조 및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느냐? 운전자의 보조, 그리고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할 수 있느냐? 직관적이면서 사용이 쉬우냐? 편의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은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뭐 이것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이고, 저는 지금 궁금한 게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 설명할 때도 그렇지만, 과연 실제, 이거다라고 하는 느낄 만한 그게 뭐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인공지능도 없고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도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는 사후에 자동차의 기능을 무선 업체를 통해서 판매해서 새로운 수익을 올린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은 에이다스 기능 정도에 그치고 있죠. 그렇게 폭넓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린다고요? 시간이 걸리죠.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말한 것들 짚어보면 인공지능은 사실은 조금은 과장되어 있다. 과장되어 있다는 게 실제 모든 그 인공지능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인공지능으로 하는 방향이 분명히 맞는 건 맞습니다. 저만 해도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 검색 엔진이라든가 파워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일하는 시간을 굉장히 줄여줍니다. 물론 그러면서 다시 확인하는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됩니다. 또 파워포인트도 그, 이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준 것을 제가 다시 수정합니다. 근데 이게 거대 언어 모델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긴 하는데 어쨌든 여기에 또 포함되는 게 인공지능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결국 인공지능은 모두가 다 클라우드 베이스의 기술이기 때문에 그 기술까지 다 적용이 돼야 되는데 또 이제 딥시키가 전력 사용이 많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지만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앞으로 해결할 문제가 많은데 우리는 그냥 무작정 인공지능으로 모든 걸 덮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전문가들을 강의를 들으면서 또는 유튜브를 보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느꼈었는데 어쨌든 그걸 더큰 범위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자동차에서 인공지능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선은 실생활에 도움되는 인공지능이 무엇인가? 그 인공지능 기반 고급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뭔가? 그리고 복잡성을 줄이고 직관성을 높인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 있는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자동차 인터페이스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전했죠. 여러분 10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제 카울에 그 두 개의 클러스터가 있고 그 가운데에 몇 가지 그 운전 기능 정보했던 것이 지금은 대부분 컴퓨터 디스플레이가 올라가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 바뀐 것, 이거 UI라고 그랬죠. 유저 인터페이스는 엄청나게 바뀌었는데 그 안에서 나한테 해줄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오래전부터 스마트폰한테 이길 수 있느냐를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인공지능 기술 진화에 따라서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 컴퓨터 기술에 저도 그랬지만은 혜택을 많이 받음과 동시에 처음에는 무료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게 또 이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저는 이 AI라는 컨트롤에서까지 뭐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거나 주장할 그런 처지는 못 되고요. 다만 자동차에 그런 이제 기술이 적용이 됐을 경우에 과연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는 세미나에 다니면서 전문가들에게 듣는 의견으로는 실질적으로 맞아. 이런 것이 지금까지는 다른 것이구나. 스마트폰 시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구나. 스마트폰과 자동차와 또 이렇게 연계되니까 이런 혜택이 나한테 오는구나. 그걸 이제 그 전문가들은 킬러 기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킬러 기술이 아직은 없다.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도 그렇고 AI 정의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자동차 회사들은 또는 인공지능 회사들은 그 킬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 다만 지금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모두가 다 인공지능 기술을 채용한다. 그것을 가장 빠른 속도로 하고 있는 게 중국 회사들이죠. 중국 회사들은 대부분 다 인공지능, 딥시크를 통합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들을 더 자세하게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